자, 요즘 우리나라 여론을 가만히 보면은 난데없이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뭔가 잔뜩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 상장을 했던 것도 뭔가 좀 안이 꼽고, 또 최근에 화재 사건이 났던 것도 그렇고, 뭐 몇 가지 좀 자극적인 뉴스가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군중 심리가 또 이상한 대로 발동이 되고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쿠팡이 지금 단단히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에 미운털이 박혀 있는, 뭐 심지어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웃지 못할 일이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쿠팡의 총알 배송, 새벽 배송 그게 꼭 필요하냐? 그게 다 누군가의 피와 땀이고 눈물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편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누군가는 새벽에 일해야만 하는 이런 새벽 배송을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다. 다 같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퇴근 후에는 마트에 갈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닐까. 뭐 지금 이런 달콤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의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라면 내가 귀엽게 봐줄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문제는 뭐 이렇게 37살의 어떤 시민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편승하는 대학 교수들도 많고 언론인들도 많아요. 이게 황당한 주장이고 솔직히 혈압이 오르는 소리들이죠. 자, 계속해서 좀 짚어봅시다. 심지어 국내 명문대 교수라는 사람까지도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얻는 작은 편의를 위해서 많은 이가 고통받아야 한다면 총알 배송과 새벽 배송을 나는 거부하겠다. 총알 배송이나 새벽 배송으로 주문하는 물건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시급하게 받아야 하는 물건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대학 교수라는 분까지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새벽 배송은 힘든 일이니까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요, 배려라는 탈을 쓴 또 하나의 도덕적인 우월감입니다. 매우 간사한 심리예요. 도덕의 탈을 쓰고 있는 또 하나의 선민 사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배송 기사들보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계급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누가 쿠팡 배송기사 일을 강제로 시켰습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합리적으로 직업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도덕적이고 배려심이 넘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쿠팡의 로켓 배송 그리고 새벽 배송 기사님들을 스스로 합리적으로 직업 선택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그 도덕적인 분들, 깨시민 분들의 주장대로 새벽 배송과 쿠팡의 배송기사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와 근무 타임이 사라지게 되면 과연 그분들은 행복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일로서 도덕적인 선민의식이고, 바로 그 유명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 과도하게 발현된 사례의 전형적인 예시라는 겁니다. 자,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소비자들이 결정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거를 왜 자기들이 감성의 영역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립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인들처럼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출퇴근 업무만 보는 거는 아니겠죠.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직업과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일마다 자기들만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밤늦게 일을 나가는 분들이 있고, 밤과 낮이 거꾸로 되신 분들도 있고, 새벽 일찍 일을 하러 나서야 되기 때문에 내일 당장 필요한 물건을 일찍 받아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명문대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소리를 하셨다라고 해요. 제가 진짜로 안타까웠는데, 총알 배송이나 새벽 배송으로 받는 물건 중에 정말로 그렇게 시급하게 받아야 할 물건이 있느냐라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거는, 시급하게 받고 안 받고를 왜 당신이 그걸 결정을 합니까? 오늘 생각난 물건을 아차하고 오늘 생각난 물건을 빨리 수령해가지고 내일 당장 내 업무에 써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멀쩡하게 작동 잘 되던 제품이 있었는데 하필 그게 오늘 저녁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나는 내일 중요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 제품을 꼭 써야 됩니다. 이럴 때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다면은, 새벽 배송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쿠팡의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하는 그런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유용하고 안 하고, 필요하고 안 하고를 왜 교수님이 본인이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만 가지 사람들에게는 만 가지 어떤 특색과 입장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왜 본인이 그거를 결정을 하냐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평범한 물건들, 내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장갑이나 고무장화 같은 물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장갑이나 고무장화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시급한 물건이 아닐지 몰라도 추운 겨울 새벽 바다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장화와 장갑에 구멍이 뚫렸을 때 내일 새벽에 나가기 전에 당장 새 물건을 받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바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시급히 받고 안 받고 중요하고 안 하고 그거를 왜 대학교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당신이 머릿속에서 함부로 결정을 내리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업무가 반공무원화 되어 있는 본인들처럼 판에 박히고 뻔한 예측 가능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 일선과 산업활동 각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내일 무슨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줄 누가 아는 거죠? 교수님 본인의 월급도 정말로 그렇게 시급히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 교수님 솔직히 한두 달 월급 안 받아도 괜찮잖아요. 교내 청소부, 비정규직, 경비, 약자들에게 한두 달쯤 임금을 미리 양보해주고 교수님께서는 느긋하게 월급을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뇌구조가 본인도 모르게 좌경화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고학력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PC주의자들, 정치적 올바름을 좋아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줄 스스로 모른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아주 깨어있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정말로 착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이다라는 착각 때문에 설득하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본인들 스스로 굉장히 옳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그 짧은 생각 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깨어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향이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범서구 선진국 고학력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힘든 일을 좀 더 많이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 가지고 혹은 본인의 미래 계획과 야망을 위해서 지금 당장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편안한 일을 쫓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의 삶의 태도도 당연히 저는 존중을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일을 해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이 일에 집중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왜 그 차이를 인정하지를 않습니까? 남이 자기 자는 시간 1시간 아껴가면서 일에 몰두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당신들이 나서서 가로막고 방해하냐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가가지고 우리가 10초만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배달하는 분들이 힘드니까 강제로 새벽 근무를 제한해버리자, 기사들이 힘드니까 새벽 배송을 강제로 없애버리자,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타인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인 선민의식, 그저 찰나의 정신적인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발현되고 있는 군중심리에 불과할까요? 저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타인을 위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선민의식을 즐기기 위한 또 하나의 군중심리일까? 당연히 군중심리잖아요. 저녁 있는 삶이니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 가까이 올려보자.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같이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달콤한 얘기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머리에서 나온 1차원적인 계획의 의도가 비록 선하고 옳았을지는 몰라도 좋았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결과까지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선하고 좋았을지는 몰라도 거기서부터 촉발되는 결과는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정부와 민주당의 고집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박살나버렸잖아요. 근무 시간을 제한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을 뛰어야 되는 삶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넘게 감소를 해버려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회사와 공장의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공장 근로자들이 대폭 늘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전 국민들이 다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세한 사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모두 잘라버리는 결과가 왔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생각이 너무나도 짧았죠. 결국 이것들은 누구를 위한 배려였고 거짓된 개혁이었다라는 말입니까? 개혁과 혁신이 아니라 퇴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쿠팡은 미국의 초대형 물류업체인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많이 본받아 왔습니다. 자, 미국의 세계적인 인터넷 물류업체, 배송업체인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기업 회사는 이제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미 대륙 전역에 자신들만의 그런 신속한 물류 기지와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는 우리나라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유료 연회원제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 1년에 연회비 얼마는 비록 내지만 대신에 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이제 무료로 그리고 또 매우 빠른 속도로 필요한 물건들을 우선적으로 배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죠.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 아마존의 주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면 모든 분들께서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진짜 전 세계 손꼽히는 대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전 세계 모든 회사를 통틀어가지고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대신 근무 환경은 그만큼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절대로 쉽게 놀고 먹으면서 일할 수 있는 널널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넓은 미국 대륙 전역에 걸쳐가지고 2, 3일 만에 물건을 배송하려면 직원들이 사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미 반쯤 사회주의화 그리고 공무원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대로라면 이런 가혹한 노동 환경의 아마존에는 아무도 일하기 싫어가지고 텅텅 비어 있어야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수많은 미국의 재능 있는 청년들, 똑똑한 대졸자들, 또 수많은 배달 기사들이 서로 아마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일하기 힘든데 왜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애를 쓸까? 그만큼 대가와 보상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만큼 대신 확실한 보상도 함께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사람들이 일을 1시간, 2시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는 그 회사 사원들 간에 레벨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원들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하죠? 레벨이 올라가면은 일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서로 그렇게 레벨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걸까? 그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펑크를 안 내는 믿을 수 있는 신용 있는 경력이 쌓인 직원이 되기를 왜 희망하는 걸까요? 그렇죠. 일을 많이 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면은 대신 임금과 대가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마존이 보여준 물류 혁신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사람의 혁신이었던 거예요. 경쟁과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확실한 보상을 준다라는 경쟁과 보상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물류 혁신과 대성공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게으르게 적게 하는데도 대가와 보상이 똑같았더라면 아마존이 과연 오늘날 저런 거대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보세요.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1000조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1700조가 넘어갑니다. 시가총액이. 상상이 가십니까? 저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더라면은 저런 거대한 성공이 오늘날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진작에 부도 나가지고 회사 사라졌겠지.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400km도 멀다고 엄살을 떠는데 미 대륙은 동서로 지형을 무시하고 직선 거리만 따져봤을 때도 수천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대륙급의 국가입니다. 자, 원래 이 거대한 미 대륙에서 기존의 택배 우체국 시스템은 최소한 2주일 이상씩 걸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택배가 일주일이 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도서를 시키면은 2001년, 2002년 그때 당시에 막 일주일씩 걸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죠. 미국에서도 최소 1주, 2주 이상씩 이렇게 물류 배달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나 아마존은 달랐습니다. 막대한 인프라 설비를 자기들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여기엔 세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아마존은 자기들 스스로 막대한 인프라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광활한 미국 대륙 요소요소에 자기들의 물류기지를 세우고 사업을 고도로 효율화시켰습니다.
유료 회원제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모든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제공되는 물건이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물건을 미국 어디에 있던 2일에서 3일 내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거대한 물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혁신이었고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한국식 공무원 마인드였다면 배송하는데 한 달도 넘게 걸렸을 거예요. 아마존 회사에서 물건 접수받는 직원들, 아마존의 배송기사들은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보셨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이 아마존 서비스를 없애버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존을 없애버리면은 모든 미국 시민들이 불편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다들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사람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직업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적게 받더라도 편안하고 널널한 생활, 편한 일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빡세게 벌어 모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 인류 조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온몸으로 겪어보고 뭔가 여기서 내가 배워나가가지고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뭔가를 배워나가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태도에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려면은 좀 더 잘 돌아가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 공동체 중에 좀 많아야 될까요? 자기 인생은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발 좀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질투하거나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 그게 바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 일이니까 저 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눈 오는 날, 비 내리는 날 태풍 속에서 음식 배달하는 배달부는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도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직업은 살려놓더라도 날씨가 나쁠 때는 음식 배달을 하면 안 되도록 법으로 금지라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게 뭡니까?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체 노동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파트 빌딩에 매달려가지고 외벽 청소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배관공들은 어떻습니까? 뙤약볕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은 농부라는 직업은 필요하니까 낮 기온이 여름에 몇 도 이상 되면은 농부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라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저 높은 고압 송전탑에서 고압 전선을 관리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선 청소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법과 규제로 접근을 하면은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덕도 갖다 댈 때 갖다 대라는 거예요. 37살이나 먹은 이 기사 속의 정모 씨는 이 새벽 배송을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개인적인 신념과 도덕적인 우월감, 그 자부심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당신이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물건도 오늘 새벽부터 그 마트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피 터지게 그날그날 화물의 재고량을 따지고 또 창고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의 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모씨, 뉴스 기사 속에 나오고 있는 정모씨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 대형마트의 물건도 전국에 있는 화물기사 누군가는 비와 바람을 뚫고 새벽같이 밤늦게 부산항에서 서울에 있는 롯데마트와 이마트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지고 옮긴 물건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가득이겠죠, 그런 물건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물건이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는 착한 소비를 하는 거고 누구는 나쁜 소비를 하는 건가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고 짧은 생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세상 모든 상품과 혁신, 서비스들은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그러니까 혁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은 것만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경쟁력이 밀리는 상품과 서비스는 잠깐은 버틸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도태되고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도덕과 어떤 동정심을 갖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편익과 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거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저 힘들고 나쁜 직업들을 없애버려가지고 힘든 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겠다? 그러니 어서 나에게 고마워해?
이렇게 도덕적인 나를 빨리 너희들은 찬양하고 떠받들어줘? 이런 부끄럽고 어리석은 소리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깨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더 좋은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컴퓨터 미세공정의 반도체 칩들은 어떨까요? 그거 전부 다 코피 터지도록 밤새 일해가면서 보다 나은 컴퓨터 칩을 설계하는 글로벌 기업의 그런 연구 개발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못하게 막을 건가요? 연구 개발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할 거야? 전력 소모는 더 적고 속도와 성능은 더 빠르고 정확한 컴퓨터 칩을 개발해야 되고,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IT 업계 인재들이 있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근로 시간이라도 제한하고 막을 겁니까? 반도체 칩 개발하는 분들한테도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야죠. 그럼 야간에 일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면 되겠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 내버려 둬야죠. 할 사람들은 하는 거고, 그 힘든 일을 못 버티고 경쟁에서 밀린다 싶은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제발 좀 발목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무료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원해가지고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각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배송기사님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미래와 야망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의 계급의식이고 굉장히 알량한 선민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욕심과 자아 실현을 위해 가지고 피와 땀을 흘리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우리 인류 공동체 모두를 더욱더 부유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발전이고 진보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발전이고 진보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